오늘은 4장입니다. 4장. 4장에 뭘 하냐면 식간의 대합 그리고 성경을 배웁니다. 대합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얘기고 성경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좀 내용을 보면은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해요. 자, 2장부터는 우리가 어떤 걸 배워야 되냐면 자, 2장부터 이제 몇 가지 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연산의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있고 운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를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작용들이 일어난지를 알려면은 각각의 글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칙들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법칙 중에 한 가지를 이미 배웠어요. 뭐였습니까? 상생성을 일단 하나 배웠어요. 근데 그런 법칙들이 연산의 법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산 법칙을 배웁니다. 나치, 숫자에는 뭐가 있어요? 사칙연산이 있죠. 사칙연산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을 수가 있어요. 연산하는 법칙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숫자의 사칙연산이 있죠. 이런 것처럼 천간지지에 대해서 서로 반응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을 지금부터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천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상생, 우리가 이미 배웠던 생, 상극이 있죠. 이거는 천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지지에 대해서 상생, 상극 적용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뭐 어떤 전기를 가지고 뭘 생각을 한번 해보거나 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는 상생과 상극의 직접적인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이 살을 생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유가 있어서 극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인을 극한다. 지지에 대해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상생상극은 천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산이 또 하나가 중요한 연산이 있는데 오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앞에 왜 이 오자를 붙이느냐? 합이 여러 개거든요. 합이 굉장히 개수가 많아요. 종류가 많아.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오합이라고 하는 걸로써 이제 천간에서 합하는 게 그걸 이제 오합이라고 합니다. 이 오합의 연산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할 거예요. 이 장에서 지지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형, 충, 회, 합 이런 것들이 연산 법칙이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회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제가 하나로 그냥 회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삼합을 얘기를 한 거고요. 삼합을 얘기를 한 거고 삼합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회합과 그다음에 이제 방합이 있죠. 방합은 계절의 합이죠. 계절합이고 회합은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인호술, 신자진, 해묘미, 세축 이런 거. 이걸 그냥 이 회합을 그냥 삼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상에서 이루어진다? 지지에서 이루어지는 연산 법칙입니다. 여기서 합이 있어요. 지지도 무슨 합이냐면 이거는 육합이라고 합니다. 육합. 지지의 육합.
천간에 5합이 있고 지지에는 6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배우시게 될 거고, 일단 이 장에서는 이제 5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천간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식간 배합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5합. 5합은 이건 간합, 천간합 이렇게도 관계 없습니다. 천간에서 합은 이 5합을 얘기합니다. 자, 이 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합은 합쳐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의미죠. 합쳐지니까. 이거는 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합이에요. 그렇죠?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지 사람끼리 하는 것이지 종류가 다르게 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류가 같아야 돼요. 종류가 같아야 돼요. 공정해야 된다. 종류가 같아야 된다. 플러스 종류가 같지만은 어떤 특성이 정반대해야 된다. 양과 음이 돼야 된다. 그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간에 어떻든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동일한 종류 안에서의 양과 음이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뭐라고 썼어요? 책에서 그대로 쓸게요. 식간 내 음양이 서로 배합해갖고 상대해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대. 그렇죠? 상대해서. 종류가 같아야 음과 양이 서로 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우리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기 있는데 이거를 양과 음으로 한번 나눠보죠. 양과 음이 배합을 한다고 했으니까 양을 보세요. 천간 중에 양 쭉 불러보시면은 갑, 병, 무, 병, 임. 와, 굉장히 잘하시네. 이렇게 해서 양이 있고요. 미쳐. 음은 자, 을, 이제 뭐 대가 쓰리가 김, 1.2인데. 그래서 여기서 있듯이 이런 양과 음이 대합을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대합을 하느냐? 양과 음까지는 분류를 했어. 근데 뭔가 동일한 뭐가 좀 있어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면은 하도에서 가져옵니다. 하도. 하도. 하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1과 6이 수를 나타내는 거고 2와 7은 화를 나타내는 거고 3과 8은 이거는 목을 나타내는 거고 4는 금을 나타내는 거고 그냥 5와 외워야 되는 거죠? 10은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배우잖아요. 그래요? 5와 10은 토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 하도에는 그래서 수가 목을 생각하고 목이 화를 생각하고 화는 토를 생각하고 금을 생각하고 금을 수를 생각하는 상생의 원리가 같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여기는 플러스로 1과 6이 같다. 수를 나타내는 수로서 같다. 3과 8 숫자가 서로 관련이 있고 서로 배합하는 숫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이 1이고 순서로 갑을 변경 무경치인데 쑥 써보면 얘가 1이고 2이고 3이고 4고 5고 6이고 7이고 8이고 9고 10인데 그걸 이대로 연결해보면은 거기에 책에도 1, 2, 3, 4, 5가 배합을 하기를 6, 7, 8, 9, 10하고 배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일단 이 하도에서 이렇게 배합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는 1과 6이 배합을 하고 2와 7이 배합을 하고 3과 8이 배합을 하고 4와 9가 배합을 하고 5와 10이 배합을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자리잖아요. 같은 수의 자리, 목의 자리, 토의 자리 같은 자리에 있어요. 이 수화, 목, 토 이런 것을 일단 제외하고 이 숫자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음량이 서로 다르니까 얘는 배합을 할 수가, 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합이 나오는 겁니다. 갑, 기 합을 하고 을, 경이 합을 하고 병, 신이 합을 하고 정, 임이 합을 하고 그 다음에 모, 개가 합을 하는 겁니다. 합을 합니다. 그래서 합을 하는 것은 이제 정해졌어요. 써보죠. 자, 갑하고 기하고 합을 합니다. 순서를 쭉 써볼까요? 을하고 병하고 그 다음에 병하고 신하고 그 다음에 정하고 임하고 하고 우하고 기하고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건 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얘기가 더 있냐면은 우리가 저기 처음 이제 그 오행이 나올 때 하나의 태초에 하나의 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동정이 있어서 음양을 만들고 거기에 노소가 있어서 사상을 만들고 사상이 만들어지니까는 거기에서 오행이 모두 만들어지는데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토는 화수 목금이 뭉쳐진 충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순서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 숫자가 바로 만들어진 순서죠. 1이 수부터 수, 화, 목, 금 1, 2, 3, 4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토가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만들어진 순서고 상생의 순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은 오행이 만들어졌으면은 이 목, 화, 금, 수 이런 게 표현되는 이런 것들은 전부 토에 대해서 질이라고 하는 측면을 의탁할 수밖에 없다. 기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생의 순서는 상생지서는 토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토가 근본이 된다. 그 다음에 토에서 생하는 것은 금이고 생하는 것은 수고 생하는 것은 목이고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기가 합을 하면은 토가 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을경이 합을 하면은 금이 되고 병신이 합을 하면은 수가 되고 책의 내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임이 합을 하면은 목이 되고 개가 합을 하면은 화가 되고 여기는 합을 하는 것과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합을 하면 화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일단은 따질 것은 이 합이 되느냐부터 일단은 따지는 겁니다. 합이 일단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나중에 이것이 화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기운이 예로부터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사실은. 근데 일단은 갑하고 기하고 합을 하면은 토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항상 토가 만들어지냐면 그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쭉 진행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합을 해서 화를 하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갑기 합 화투, 불경 합 화금, 병신 합 화수, 정임 합 화목, 우계 합 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이 화 만들어진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 그러니까 갑이 일간으로 있고 또는 뭐 기가 일간으로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사주의 이와 이에 있어서 합이 돼가지고 다른 것은 무시해도 되고 이게 합격으로서 토의 기운으로서 전체적인 사주가 구성이 된다. 할 때는 이거는 이제 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격은 아주 특수격으로서 이렇게 취급할 때 화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 전에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 전에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득실을 따질 때 세운이 들어와가지고 천간과 반응해서 서로 합을 할 때 그 결과가 화로서 예를 들어서 토로 화됐다 그러면 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환경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득실을 얘기를 할 때 이 화와 관련된 걸 사용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제 무시해 둡니다. 단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좀 그냥 알고 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화를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월건법이 있었죠. 월건법하고 시두법이 있었잖아요. 이 월건법과 시두법이 똑같아요. 사실은 그 이치가 여기에서 이 화가 상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름이 이제 용을 만나면 지금 이걸 쓰는지 이걸 쓰는지 모르겠지만 용을 만나면 변화한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신축이었죠. 신축 올해가 신축이었는데 월이 해월이야. 이걸 정하는 게 월건법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병술이었어요. 병술일이었죠. 병술이었는데 우리가 아까 사시였습니다. 이걸 정하는 게 시두법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이걸로부터 정한다고 했어요. 이걸로부터 정합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정하는데 이걸로부터 정하는데 얘는 뭐하고 합을 한다? 뭐하고 합을 하는 것이냐? 병하고 합을 하죠. 병하고 합을 하면은 화가 뭐가 되죠? 화. 수가 되죠. 수가 용을 만난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진 위에 올라오는 게 진은 양의 글자니까 올라오는 게 수가 올라와야 돼요.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개수가 올라오니까 임수가 올라옵니다. 임수.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축년에 만약에 진월이다라고 하면 여기는 인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월은 인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인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이 임이면 인은 뭐가 될까? 그래서 이제 그 법칙으로 요거를 생하는 거를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은 그 시작을 생하는 걸로 해 하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하는 거, 임을 생하는 건 뭡니까? 경인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돼요? 계산해야 되잖아요. 한참 걸리지.
하여튼 자 그렇게 법칙으로 외우는 거예요. 내가 생하는 것에 화신이 되는 것은 올라오는 것은 진 위에 올라와. 진 위에 올라와. 그러면 월은 인월부터 시작을 하니까는 이 떨어져 있는 이걸로 보면은 생하는 관계야. 그러니까 수를 생하는 것은 금이니까 경인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한번 해보죠. 기왕 나왔으니까. 자, 이건 똑같네. 경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합하는 게 뭐예요? 신. 힘. 잘했습니다. 신하고 합을 합니다. 화에서 뭐가 생긴다고? 수가 생기죠. 따라서 이거 똑같네. 자, 그래서 진시가 되면은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인이 올라가. 그래서 임진시가 될 거야. 근데 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자시. 그러면은 자시부터 시작을 하니까는 만약에 자가 되면은 그 위에 뭐가 올라온다. 이거는 이거를 극하는 걸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게 그렇게 돼. 극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무자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 따져보면 알죠. 우리 오행을 따져보자고요. 오행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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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하지. 얘가 얘를 극하죠. 얘가 얘를 극하죠.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서로 하나씩 건너뛰면 극하고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자, 여기는 인이 나고 인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진사 오이 신유 이게 더 비슷하지? 자, 여기 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자축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신유 술해가 있기 때문에 술해 이건 오행 6개니까는 이 오행상의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자, 여기에 있는 게 남았어.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수야. 천간은 2개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2개씩 배치를 한 거예요. 양은 양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천간은 2개씩, 갑을, 병정 2개씩 있잖아요. 똑같은 게. 그래서 2개씩 배치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진 위에는 임이 올라가고 사 위에는 그러면 개가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임진이 왔다면은 여기는 개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 위에는 뭐가 올라갈까? 생하는 겁니다. 하나를 생하는 거죠. 그래서 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임을 생하는 게 뭘까? 얘는 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 얘는 신이고. 그러면은 시간은 자시라고 했잖아. 자시는 뭐야? 극하는 거네? 극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임을 극하는 게 뭐야? 얘는 무 이렇게. 하여간 이거는 지금 당장은 계산이 잘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한번 이것들 각각을 이제 쭉 돌려보면 아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다. 여기서는 일단은 그래서 월분법과 시두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주가 틀린지 맞는지를 그러니까 사주 이렇게 딱 얻으면은 이 사주 잘못됐네? 뭐가 틀렸어? 라고 판별을 하는 게 2가지를 가지고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월주를 보면 되고 시주를 보면 돼요. 근데 되게 이게 잘못됐어요. 이 책에도 그 잘못되어 있는 사주가 있어요.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가지고 평을 하고 있는데 야, 설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런 평을 하고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을 하더라고. 원래 틀린 사주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렇게 좀 필사를 하다 보니까는 대충 어떤 뭐 음은 맞는데 이게 글자가 틀리거나 또는 비슷한 글자 이게 산지 이게 긴지 잘 모르잖아 이게 틀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검증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그래서 자 이러한 이제 그 오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간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식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식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식성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은데. 아니 본인이 지루하시면 안 되는 거야. 자, 육신과 십성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십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육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쓰냐? 이거는 언제 쓰냐면은 세력을 판별하셨습니다. 세력. 그 다음에 가족관계. 이거를 판별할 때 사용하는 게 육신이에요. 세력. 그 육신은 음양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음양을 구분하지 않으니까는 그냥 우리가 생하면 생하는 거고 극하면 극하는 거예요. 세력에 힘을 보태주느냐 힘을 빼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음양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력을 판별할 때 육신을 쓰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뭐 나중에 뭐 부호법을 이렇게 쓰든지 할 텐데 일단 여기에서 B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거고 B라고 하는 게 있고 B에서 생하는 것이 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식이 생하는 것이 재라고 하는 게 있고 재가 생하는 게 관이죠. 관이 생하는 게 인이고 그리고 내가 있죠. 그래서 이제 6개에서 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빼고 이 5가지만 수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하는 관계고 생하는 관계 이 그림은 이 책을 진행하는데 머릿속에 항상 두고 있어야 할 그림이에요. 이 생하는 관계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위치하고 재가 생하고 얘는 인을 생하는구나. 얘가 극을 하는 것은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게 극을 하는구나. 이는 식을 극하는구나. 나는 재를 극하는구나. 관은 나를 극하는구나. 쟤는 인을 극하는구나. 이 그림은 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지 앞으로 이 책의 다음 부분을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게 이제 육신이 있고 나면 이걸 가지고 음양 구분을 하는 게 십성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십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그래서 십성을 얘기를 하죠. 여기는 신이라고 하는 거나 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그 한자가 다른데 뭐 영어 표현은 똑같은 것 같아요. 가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보면은 나중에도 이런 신을 쓸 때와 이 성을 쓸 때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나중에도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올 경우에는 되게 음양 구분을 안 해요. 목이면 목, 화면 화 이런 것을 되게 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할 때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또는 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는 실제 글자니까는 이거는 음양 구분이 되어 있는 십간, 십이지 이거를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각각을. 하지만 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음양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목이냐 화냐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로 앞으로 그 글을 읽어야할 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십성에 대해서 봅시다. 네. 자, 이것에 음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같다 다르다. 그리고 자 B를 가지고 볼까요? B는 같을 때 뭐가 있죠? 비견. 두 글자로 보면은 비견. 다를 때는 겁재. 그죠? 볼까요? 표를 이렇게 쓰는 게 보다 좋죠. 자, 그 다음에 B, 식. 식에는 음양이 같을 경우에는 식신. 신. 그 다음에 다를 경우에는 상관. 그 다음에 재.
합체. 같을 경우에는 편제. 여기는 다를 경우에는 정제. 그 다음에 반. 같을 경우에는 현관. 그 다음에 다를 경우에는 정관. 다 아시는 걸 제가 쭉 쓰고 있습니다. 인. 자, 인은 같을 경우에는 편인. 다를 경우에는 정인. 자, 이렇게 나눠지죠. 십성을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십성을 쓸 거예요. 반드시 십성에는 길과 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십성을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길과 흉이 포함된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줘요. 그럼 길과 흉을 그러면은 어떻게 판별을 할 것인가, 그 전에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건 꼭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 용어는 그러니까 유정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무정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만 쓰죠. 일부.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잠깐 쓸게요. 근데 실제 이 책에서 쓰고 있는 유정, 무정은 다른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이거는 자,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하고의 관계, 그리고 아니다, 그렇죠. 양하고 음의 관계, 또는 음하고 양의 관계가 유정한 거고, 남녀가 이런 뜻이에요. 무정은 이제 같은 그 양과 음이 같은 거죠. 양과 양이든 그 다음에 음과 음이든 이런 관계는 무정하다는 거예요. 이걸 상생과 상극에 이제 적용을 해보죠. 자, 좀 이게 편이 적은데, 자, 상생에 적용을 해보죠. 상생에 적용을 하면은, 유정할 때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는 받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가 되면은 내가 받는 거고, 내가 딴 사람한테 상생을 하면 내가 주는 거잖아요. 이때 유정을 하게 되면 많이 주고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이 주고, 어머니가 나한테 뭔가를 주듯이, 내가 내 자식한테 뭔가를 주듯이 유정하게 되면은 많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생은 유정하게 되면은 이제 되게 많은 것을 주고받는 거고, 무정하게 되면은 작은 것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줄 때 작게 주면은 내 힘은 덜 빠지죠. 내가 많이 주면 내 힘은 확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적게 주는 게 내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극을 봅시다. 상극은 유정할 때 극을 한다는 게 제어를 하는 거고, 제를 규율에 맞추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일종의 괴롭히는 거죠. 또는 힘을 빼는 거죠. 이때 유정하게 되면 봐주면서 하게 됩니다. 저쪽을 고려를 해가면서 하게 되니까는, 유정한 경우에는 이 영향력이 작아요. 근데 무정한 경우에는 이 영향력이 되게 크다. 그래서 상극을 할 때 무정하게 하면은 쟤를 지금 현재 없애야겠다, 쟤를 제거해야겠다, 줄여야겠다, 이런 걸로 하는 게 무정하는 관계에서의 상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길흉을 우리가 따져야 하는 거예요. 길흉을 따져야 되는데, 자, 이거는 머릿속에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길흉을 따져 보시죠. 길.
가운데는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자, 길에 가장 길한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뭐겠습니까? 엄마. 나한테 유정하게 힘을 실어주는 거. 내 입장에서, 엄마 입장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최고의 길이 정인이에요. 정인이에요. 응? 내 입장에서 나한테 힘을 듬뿍 실어주니까 정인이 나한테 최고로 좋죠. 그 다음에 최고 안 좋은 건 뭐야? 정인은 유정하게 나한테 줄 게 확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최고로 안 좋은 흉은 뭐야? 나를 죽이려고 드는 거죠. 무정하게 죽이려고 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무정하게 죽이려고 드는 것은 관인데, 그러니까 무정하는 것은 이 음량이 같은 관이다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살이라고 해요. 살. 또는 이거 부자로 하면 칠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살이 칠살이라고 하는데, 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 이렇게도 써요. 하여튼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흉신이야. 왜냐하면 나를 죽이려고 되니까. 그러면 나를 생해주는데. 그 다음에 길신은 뭐가 있느냐면은 식신이 길신이에요. 식신이 왜 길신이냐? 식신이 살을 죽이려고 들거든. 나한테 흉신이 되는 애를 제일 강하게 제압을 할 수 있는 애는 식신입니다. 식신이 한 칸쯤 떨어져 있으면 극을 하게 되는 거죠. 얘를 같은 음양이 같은 걸로 극을 하니까는 식신이 길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길신이고, 더불어서 식신은 내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지만은 내 힘을 적게 빼가요. 왜냐면 음양이 같으니까. 나하고 음양이 같으니까 적게 빼가면서도 이 최고로 그 흉신을 제어를 해주니까 이게 길신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라는 것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와, 우리가 사주를 보면 이 제관을 보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 제와 관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밖으로. 다른 이런 것들은 뭐 안에서는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제와 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것만 가지고 따져. 격국을 따질 때도 뭐 제와 관 위주로 이렇게 봐요, 사실은. 이걸 보기 위한 거예요. 이 제는 부를 나타내는 거고, 관은 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길신인 거라고요. 길신. 이 관은 뭐예요? 여기서 관은 정관이에요. 평관, 정관. 여기 이건 평관이고 이게 정관입니다. 이건 제고. 자, 그 다음에 흉신 나머지 한번 좀 찾아보죠. 나머지 여기는 이제 정과 제는 이제 구분하지 말자 해가지고, 제는 이런 돈도 좋고 저런 돈도 좋다. 그래서 이건 정과 현재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제예요. 얘는. 옛날부터 구분을 잘 안 했어요. 하여튼 이게 같이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제를 파극하는 게 뭐냐? 제를 파극하는 게 뭐예요? 제를 파극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정제다라고 생각하면 정제에 대한 살이 뭐야? 겁제. 이름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름에서. 제를 겁하란다. 이름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내 길신을 깨뜨리는 거. 그러니까 관을 깨뜨리는 게 뭐예요? 관을 깨뜨리는 게. 이건 정관이잖아요. 정관의 살이 뭐예요? 상관입니다. 상관. 이거 다 그 살 관계예요. 살 관계. 얘네들 다 여기.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살이라고. 이거 입장에서 보면 얘가 살이라고. 식신을 깨뜨리는 게 뭐야? 식신을 깨뜨리는 것은 편인이죠. 편인이고, 이렇게 흉신을 했을 때 이거를 다른 말로 효신. 그래서 사길신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사흉수는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빠진 게 하나가 있지. 뭐가 빠졌어요? 이 십성 중에서 이게 하나 빠졌네. 이거는 길과 흉을 판단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비견이 나한테 힘을 내서 좋은 거고, 근데 내 재물을 같이 나눠야 되니까 싫은 거고. 그래서 얘는 길흉에 대해서 특별하게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해서 일단 뺀 거예요.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걸 이제 지울게요. 자, 그래서 길신, 사길신,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제, 반, 인, 시, 사흉신, 살, 상, 거, 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일단 이거 이제 일반적인데 우리 이 책에서는 이걸 가지고 격국이 다 정해질 거예요. 정해져요. 이 8개 가지고. 이 8개 가지고 야 제격으로 시작을 하자. 제격 이렇게 제격 편이 있어요. 이렇게 정해지는데 유일하게 이 효신을 보니까는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특별하게 흉신은 어떤 하나의 케이스에서만 흉신이 돼야지 일반적으로 흉신으로 취급을 할 필요는 없겠더라. 그리고 이 효는 결국 음량이 다르지만 나를 생겨주는 거니까 그래도 꼭 나쁘다고 볼 수가 없겠다 해서 얘를 뺍니다. 얘를 뭘로 교체를 해요? 인으로 교체를 합니다. 인. 그래서 이 자평 여기에서 격국상에서 사용시는 살상 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십성은 다 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간이에요. 근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지지를 가지고 격국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지를 가지고 흉신으로서 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옛날에 했던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좀 나가야죠. 오늘 수업은 이 책을 가지고 올게요.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질문 되겠습니까? 교재가 있으니까 참 좋네요. 이 책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교재 뭐 없어도 됩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봐요. 이게 불편해서 4장 보시면은 여기 이제 페이지 수는 조금 다를 거예요. 36페이지에 보면은 합화지의 한문 쪽으로 보시면 뭐 합화지의부터 시작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41쪽이요. 41쪽이에요? 네. 제가 뭐 이제 색이 좀 다릅니다. 색책으로 가보면 이게 쭉 가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느냐면은 중간쯤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해서 십간의 합화 의 뜻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중간에 차 십간 합화지의야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나요? 써 있었어요? 중간에. 그 다음에 시작되는 문구는 기성정이 하야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아니에요? 제가 책 좀 잠깐 페이지 수만 좀 알려드릴게요. 합화지 나오고 합화지의. 이거는 여기서 분별을 하나 해줬구나. 책이 좀 좋아진 게. 44페이지.
중간에 이 성정하야 나눠놨네. 44페이지요? 이성정하야 이거 공 저기로 된 거? 한번 네, 한문으로 된 게 그 기성정부터 나온 게 있죠. 아, 네 어떻게 하고 기성정하야 우리가 딱 나눴지? 나눠놨네. 그걸 한번 보죠. 자, 기성정. 지금 이게 이제 십간에 대해서 우리가 합을 배웠습니다. 5합을 배웠는데, 그러면 십간에 각각이 이 합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기 위한 거예요. 기성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기유, 배합. 배합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향배가 있게 되고, 향배는 어느 쪽을 보느냐, 어느 쪽이냐, 길과 흉,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결과가 좋게 나타날지 안 좋게 나타날지 이런 부분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갑이라고 하는 것이 갑의 정관이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사주 이렇게 표에서 어떤 관계를 얘기하냐면은 자, 여기는 일, 월, 연, 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이제 간이고 지면은 이 일간하고 이 월지하고 나중에 이제 격국을 정하는 것은 일간하고 월지하고 이 관계를 가지고 격국을 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모든 여기에 뭐 일간에 대해서 얘가 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기준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유를 관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갑일주에, 그러니까 갑일주에 이가 월지가 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관격이 되는 거예요. 정관격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신관이라고 나왔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월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올라온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관을 쓸 때, 갑이라고 하는 것이 신관을 쓸 때, 내가 정관으로서 신을 쓸 때 그 옆에 갑용 신관할 때 투병작합을 하면 같은 경우 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용신이 신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내 격이 정관격으로서 신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갑일주가 이것으로 격국을 정하는데 이게 그대로 기운이 천간으로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신금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겁니다. 관으로 지금 쓰는데 이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글자잖아요. 최고로 중요한 글자예요. 극국의 글자가.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뭐가 투했냐면은 투병 해가지고 병이 투해가지고 합을 만든다. 합을 하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이 투해서 합을 한다. 이때 이제 투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투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천간에 떠 있다.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나 있다는 뜻인데 비슷한 글자들이 있어요. 비슷한 글자들이 뭐 노출됐다라고도 하고 또는 대라고 하는 것도 뭐 이렇게 같이 옆에 끼웠다 뭐 또는 같이 가지고 간다 뭐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다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천간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할 때 이제 투라고 하는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이라고 하는 게 천간으로 정확하게 올라와서 합을 이룬다는 얘기는 신에서 옆에다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런 뜻인 거죠.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었냐면은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관이 아니다. 관이라고 하는 게 그 관이 아니다. 내가 알던 그 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관이 아니다. 아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관을 쓸 수가 없다. 관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써야 되는데 옆에 이 병화가 붙어가지고 병신 합을 하죠. 합을 합니다. 일단 합을 해요. 합을 하면은 이 두 개는 쓸모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합화돼가지고 나중에 수가 되고 하는 것까지는 이거는 지금에서 얘기 안 해요. 일단은 이건 그냥 이건 나중에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이거는 쓸모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길신으로 정관으로 쓰고 있는 이 글자가 옆에 병이라고 오는 게 오므로 해가지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청간에 이것만 오겠습니다. 나중에 대운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대운에서 오면은 대운에서 한 주가 이제 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대운이 뭐 병진 뭐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대운으로 들어오는 그런 때라고 칩시다. 그때는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운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 관은 사라지니까는 그 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걸 쭉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음양을 안 따진다고요? 아니죠. 갑은 플러스고 신도 플러스잖아. 그래서 아까 저희가 플러스면 십성에 대해서 거기서는 얘기했잖아요. 안 돼. 자, 십성에 대해서 이게 주인공이 갑입니다. 이건 나를 가리켜요. 옆에 신은 내가 쓰는 관이에요. 이게 정말 그 힘이 있고 이게 아주 상처를 받지 않고 건전하게 되면은 내 부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귀가 올라가는 거죠. 관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십성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관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합으로 인해서 상하게 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플러스고 유는 마이너스. 아니 이거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지금 네. 우리가 저기 그냥 상생과 올라왔으니까. 상극은 네.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지에서. 천간에서 천간에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상생 상극은 천간이고 아까 합에 대한 것도 십간의 대합 성정이었잖아.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용신, 격국의 용신으로서 중요한 글자로서 관으로서 쓰는 상황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게 제가 유금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중요한 글자가 옆에 병이 있거나 또는 운이 오게 되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연산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지금 사주 이렇게 있을 때 두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쓸모가 없구나. 제껴놔야겠다. 먹는 거와 똑같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운이 그렇게 들어오면은 이 운 때는 이거는 못 쓰네. 사라지는구나. 그럼 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투병이면은 병자가 천간에 나타날 출자의 의미네요. 저는 그렇죠. 투병하게 되면 뭔가 화 기운이 지지에 있어서 있고 위에도 화가 있어서 지지가 천간에 나타난 걸 투로 생각했어요. 그건 그 아니죠. 투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천간에 나타나는 것을 투라. 그냥 거기서는 꼭 얘 지지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일단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너무너무 많이 생각들을 하셔야 될 거니까 일단 이렇게 봅시다. 가장 중요한 귀를 결정하는 정관이 다른 글자에서 무용이 되는 상황을 얘기할 거예요. 그것만. 네. 근데 합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우리 연산 법칙들을 배우잖아요. 네네네. 연산 법칙 중에 이 합을 배우면서 관에 대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에 각각에 뭐가 있느냐면은 뭐 비슷한 거니까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죠. 자, 갑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인데 개를 내가 인수로 쓰는 상황이야. 이 아래 격국 자체가 수에서 이제 올라왔으니까 내가 이거를 인수 격국을 쓰는 상황. 인을 한다는 거, 인을 한다는 거. 인으로서 내가 용을 한다는 것은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격국이 내 인수격이라는 얘기고 이런 거라고요.
이게 다 내부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글자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글자다. 일단은 이 사주에서 그런 글자인 거예요. 이게 무라고 하는 게 오게 되면은 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청감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지랑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가벼운 기재 그랬어요. 기재. 자, 갑이 이게 내 주인공이에요. 길을 만났는데 여기는 뭐라고 특별하게 얘기를 했냐면 별위지의 갑이라고 했어요. 딴 곳에 있는 갑. 그러니까는 내가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주에 있는 갑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주에 있는 게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은 그 재가 아니니까 재는 쓸모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이게 거꾸로서 이쪽이 기고 이쪽이 뭐 갑이 되거나 상관없어요. 별위제 갑, 내가 아닌 다른 갑이 나의 재를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그 재는 쓸모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쭉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재를 얘기할 때 이 재는 갑에서는 정제고, 만약에 얘가 을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편제가 되잖아요. 정제나 편제나 다 나한테 저기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갑이건 을이건 갑한테든 을한테건 이 재는 일단 쓸모가 없게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했죠, 인수했죠, 관했죠, 인수했죠, 재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식신. 그래서 갑이 이제 병을 쓰는데 식신으로 내가 병을 쓰는데, 식신격으로서 이제 병이라고 하는 중요한 글자로 쓰는데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건데 옆에 신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길신, 재관인식 사길신이 합으로 인해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옆에 합이 되는 게 붙어 있으면 이건 쓸 수가 없구나. 그냥 없는 걸로 취급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계산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빼면 없다. 근데 사주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아니 내 사주가 천간에 튀어 올라오는 게 4개밖에 안 되는데 4개 중에 이거는 나니까는 이건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표현한 거잖아. 그런데 이 2개가 합을 해버린다? 얼마나 많은 저기가 있겠어요? 내가 쓸 수 있는 2가지의 중요한 글자가 사라져버린 거야. 유일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 이거나 쓴다, 울면서 오는 것을 하나 쓰거나, 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굉장한 손실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중요한 길신일 경우에, 흉신인 경우에는 당연히 좋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네, 그래요. 네.